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갑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 고민을 함께 나누고 천년이 넘는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맹자님의 가르침으로 따뜻한 위로와 명쾌한 해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더 많은 고민과 마주하게 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 드리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직접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 하나를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맹자님이라면 어떤 말씀을 해주셨을지 깊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첫 번째 사연은 60대 은퇴자 김용식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김용식님의 진솔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정년퇴직을 한 60대 남성 김용식입니다. 젊어서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게 가장 중요했고, 가족을 위해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렸죠. 아이들도 다 키우고, 결혼시켜, 이제는 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막연히 은퇴하면 자유로워지겠지 하는 기대감도 있었고요.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뭘 해야 할지 막막하고, 하루가 길게만 느껴집니다. 친구들은 등산이나 동호회 활동을 권하지만 왠지 모르게 의욕이 생기지 않아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뭘 시작할 용기조차 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저를 지탱했던 회사원이라는 타이틀이 사라지니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어색하고 거울 속에 비친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어요. 남들은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사는 것 같은데 저만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아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맹자님이라면 이 텅 빈 마음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실까요? 김용식님의 공감 100배 사연, 그리고 우리 모두의 고민. 김용식님의 사연, 정말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죠. 평생을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하다가 어느 순간 낯선 자유와 마주하게 되는 경험. 은퇴 후 증후군 또는 은퇴 우울감이라는 말도 생길 정도로 이는 현대 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저 역시 살면서 큰 변화 앞에서 불안함을 느꼈던 적이 많습니다.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걸어야 할 때 느끼는 막막함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김용식님의 사연을 들으면 마치 정교하게 짜여진 시계의 태엽이 갑자기 풀려버린 듯한 느낌이 듭니다. 매일같이 돌아가던 일상, 명확했던 역할, 예측 가능했던 미래가 한순간에 멈춰 선 것이죠. 사회적 역할이라는 든든한 껍데기가 사라졌을 때 우리는 종종 그 안에 있던 진짜 나가 누구인지 헤매게 됩니다. 평생 쓰던 안경을 벗었을 때 세상이 흐릿하게 보이는 것처럼 자신을 정의하던 외부적인 요소들이 사라지면서 혼란을 겪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럴 때 맹자님은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셨을까요? 오늘 김용식님의 사연에 함께할 맹자님의 명언은 바로 이것입니다. 물각유고 인각유지. 모든 사물에는 각기 나름의 이유가 있고 사람마다 각기 나름의 뜻이 있다. 맹자님께서는 모든 사물에는 각기 나름의 이유가 있고 사람마다 각기 나름의 뜻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이 김용식님의 고민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명언을 깊이 파고들어 보시죠. 먼저 물강유고. 이 말은 우주 만물, 세상의 모든 존재가 저마다의 특성과 존재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마다 다른 모양과 색을 가진 꽃들, 각기 다른 높이와 형상을 지닌 산들, 다른 맛과 향을 가진 과일들, 이 모든 것들이 고유한 자기다움을 가지고 있죠. 이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듯 우리의 삶 또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존재 이유를 찾아간다는 의미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듯 우리의 인생도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면 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옷을, 겨울에는 따뜻한 옷을 입듯이 말이죠. 우리의 삶의 단계 또한
그 시기에 맞는 역할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인각 유지는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가 고유한 뜻, 즉 자신만의 생각과 가치관, 목표, 그리고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모두 다른 꿈을 꾸고 다른 것을 좋아하며 다른 방식으로 행복을 느낍니다. 획일적인 기준이 아닌 나만의 고유한 빛깔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오케스트라의 수많은 악기들은 각기 다른 소리를 내지만 그것들이 모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각자의 뜻이 모여 이 세상의 풍요로움을 이룹니다. 김용식님은 오랜 시간 회사원이라는 타이틀과 남들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규정하며 살아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남들이 인정해주는 삶, 가족을 위한 삶이라는 잣대에 맞춰 자신을 재단해 오신 거죠. 오랜 시간 특정 역할을 연기해온 배우가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잊어버린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맹자님의 이 말씀은 바로 그 지점을 꿰뚫어 봅니다. 우리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손가락의 지문 하나조차도 복제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죠. 그렇기에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삶의 방식이나 가치를 추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의 삶 역시 남들이 다 하는 대로 등산이나 동호회 활동을 쫓기보다는 나만의 고유한 뜻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전의 역할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새로운 나를 정의할 수 있는 귀한 기회인 셈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두 다른 지문, 다른 얼굴, 다른 성격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평생을 같은 직업이나 역할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죠. 학창 시절에는 학생이라는 역할, 사회에 나와서는 직장인, 가정에서는 부모나 자녀라는 역할, 인생의 각 단계마다 우리는 다른 옷을 입고 다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왜 삶의 방식은 다른 사람과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맹자님은 각자 나름의 뜻을 존중하고 찾아나가는 것이 진정으로 자신다운 삶을 사는 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외부적인 타이틀이나 역할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내면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텅 빈 도화지 위에 나만의 그림을 그릴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백지 상태가 불안할 수 있지만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뜻을 찾아가는 여정은 숨겨진 보물을 찾는 모험과 같습니다. 보물은 이미 우리 안에 있지만 오랜 시간 외부의 소음과 기대 속에서 잊혀졌을 뿐입니다. 이제 그 보물을 찾아 나설 때입니다. 맹자의 가르침 속 해답, 내려놓음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지혜. 그렇다면 김용식님은 어떻게 이 불안감을 극복하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맹자님의 가르침 속에서 몇 가지 구체적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지혜들은 비단 김용식님뿐 아니라 삶의 전환점에서 고민하는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줄 것입니다. 첫째, 지나온 삶의 뜻 되짚어보기. 가장 먼저 지금까지 살아오신 자신의 삶을 천천히 그리고 깊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래된 앨범을 넘겨보듯 지난 시간들을 차분히 돌아보는 겁니다.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프로젝트에서 보람을 느꼈는지, 가정에서는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고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었는지, 사회에서 어떤 기여를 했고 어떤 순간에 진정한 행복을 느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과정은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조각들을 다시 맞춰보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김용식 님이 회사에서 후배를 양성하며 큰 보람을 느꼈다면 은퇴 후에는 지역사회에서 멘토 활동을 하거나 재능 기부를 통해 그 뜻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사랑과 돌봄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다면 손주들을 돌보거나 봉사활동을 통해 그 따뜻한 마음을 확장할 수 있겠죠. 그 속에서 분명 변치 않는 나만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것은 성장일 수도 있고, 나눔일 수도 있고, 창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당신을 움직였던 핵심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강력한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속에서 미래를 위한 씨앗을 찾는 작업입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양분을 흡수하듯 지난 삶의 경험에서 새로운 삶의 영양분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둘째, 새로운 나를 정의하는 시간 갖기. 오랜 시간 회사원이라는 타이틀, 아버지라는 역할에 갇혀 있었다면 이제는 그 틀을 깨고 새로운 나를 정의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거울 앞에 서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직업이나 사회적 역할을 내려놓은 순수한 나 자신의 모습과 마주해보는 겁니다. 오래된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어보듯 새로운 정체성을 탐색해봅시다. 혹시 어릴 적 이루지 못했던 꿈이 있으신가요? 그림을 그리고 싶었거나, 악기를 배우고 싶었거나, 여행을 떠나고 싶었던 기억은 없나요? 젊어서는 바빠서 엄두도 못 냈던 취미나 관심사는요? 새롭게 배우고 싶은 것은요? 요리, 외국어, 역사 공부, 글쓰기, 목공예, 텃밭 가꾸기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펼쳐보세요. 나라는 사람의 내면에 숨겨진 다양한 가능성들을 탐색하는 겁니다. 새로운 퍼즐을 맞추듯이 나라는 조각들을 하나하나 찾아보세요. 이 시간은 자신을 다시 알아가고 미처 몰랐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즐거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김용식 님이 회사원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내고 탐험가, 예술가, 봉사자 혹은 이야기꾼이라는 새로운 이름표를 붙여보는 상상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맹자님은 인간에게는 본래 착한 본성인 인이예지의 사단이 있다고 보셨습니다. 이는 곧 우리의 내면에 이미 올바른 판단 기준과 자신만의 뜻이 내재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고요히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외부의 시끄러운 소리를 잠시 끄고 오직 내 안의 속삭임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명상이나 글쓰기, 자연 속에서의 산책, 조용히 음악을 듣는 것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통해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10분씩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거나 일기를 쓰면서 하루의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지혜가 잠들어 있습니다.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잠시 멈춰 서서 내면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아마 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을 겁니다. 깊은 우물 속에서 맑은 물을 길어 올리듯이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나의 소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진정으로 내가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할 때 행복감을 느끼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넷째, 작지만 의미 있는 시작 만들기.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너무 큰 계획은 오히려 부담감만 줄 수 있어요. 작고 소박하더라도 나에게 의미 있는 시작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돌멩이를 던져 물결을 일으키듯 작은 행동이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평소 읽고 싶었던 책 한 권을 완독하는 것, 매일 30분씩 동네 산책을 하며 주변 풍경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악기를 다시 꺼내어 연습하는 것, 온라인 강좌로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것, 혹은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는 것 등 타인의 시선과 상관없이 나 스스로에게 만족감과 성취감을 줄 수 있는 일을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그저 작은 시도일지라도 그 행동 자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성공들이 하나씩 쌓여 자신만의 뜻을 향한 큰 걸음이 될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어느새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을 거예요.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나뭇가지가 자라나 마침내 울창한 숲을 이루는 것처럼요.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용기와 꾸준함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황혼기는 끝이 아닌 위대한 시작. 김용식님,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많은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는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날을 찾아 떠나는 위대한 시작입니다. 과거의 타이틀에 얽매이지 마세요. 과거는 소중한 경험을 선물했지만 당신의 미래를 묶어둘 족쇄가 아닙니다. 남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만의 고유한 뜻을 찾아가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용기 있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불안감을 떨쳐내고 진정으로 나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맹자님은 뜻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끊임없이 강조하셨습니다. 방향이 없는 배는 아무리 노를 저어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만의 뚜렷한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고유한 뜻을 믿고 나아가세요. 당신의 지난 삶은 이미 충분히 빛났고 앞으로의 삶은 더욱 빛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속도로 꽃을 피웁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당신의 계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당신만의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김용식님의 사연과 맹자님의 물각유고, 인각유지 명언을 통해 우리 안의 고유한 뜻을 찾아가는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어떤 지점에서 나다움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맹자님이라면 이런 고민에 어떤 조언을 해주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와 위로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과 함께 맹자님의 깊이 있는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지혜갑부 채널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등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